수릭남 혼술아재입니다. 오늘은 엄청 덕후스러운 맥주 한 병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일단 요 녀석입니다. 얘 이름은 10애플 스타우트고요. 에스토니아의 덕후 양조장인 뽀알라와 덴마크의 덕후스러운 집시 양조장인 투오리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서 만든 맥주인데 그냥 덕후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맥주입니다. 근데 이름만 들어오면 10애플 스타우트 이렇게 되게 엄청 복잡해 보이는 건 없죠. 그리고 도수도 12도. 그 다음에 한국어 라벨에 붙어 있는 재료들을 살펴보면 정제수, 보리메가, 홉, 효모, 귀리, 흑설탕, 유당, 사과 3.48%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엄청 덕후스러운 독특한 건 없어요. 사과가 들었다는 게 약간 독특하긴 한데 워낙 많은 부재료들을 사용하는 요즘이니까 사과 정도야 넣을 수 있죠, 사실은. 사실 이것만 보면 이렇게 덕후스러워 하시겠죠. 근데 이제 조금 이런 맥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SNS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들이 사과를 가지고 10가지 덕질을 합니다. 이 맥주를 만들면서. 그래갖고 이거 이름이 10애플 스타우트예요. 이들이 사과를 갖고 10가지 덕질을 하면서 정말 기발한 덕질들을 해요. 그러면서 요 맥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가지 덕질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또 이 맥주를 마셔보면서 정말로 그런 덕질을 한 효과가 있나 없나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마셔보겠습니다. 이렇게 왁스가 이렇게 위에 대서 실이 되어 있는 맥주들 따실 때 그냥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따시면 돼요. 그냥. 아이고 이게 잘 안 들어가네. 그렇게 말하고 또 바로 못 따죠 제가. 이거 따실 때 이 왁스 조각들이 요 안에 안 들어가도록 조금 조심하면서 따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게 이 방송하느라고 이 테이블 너무 많이 높여놔갖고 여기다 놓고 따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갖고 좀 밑에서 땄고요. 이 왁스 조각들만 맥주 안에 안 빠지게 잘 따시면 됩니다. 투올은 양조장이 따로 없으니까요. 설비가 당연히 뽀알라에서 만들었겠죠. 뽀알라 양조장에서. 일단 조금만 따라 놓고 마셔보면서 더 따를게요. 일단 배럴 에이징한 향이 좀 나고요. 일단 사과 맛이 강하진 않아요. 사실 사과 맛이 강하진 않은데, 자 그럼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한 10가지 덕질을 제가 하나하나 열거 하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 진짜 여기서 캐릭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 일단 보시면 첫 번째, 스모키함을 더하기 위해 부르 매니저의 고향에서 구한 사과나무 숯을 첨가하였습니다. 사과나무 숯을 첨가하였다는데 솔직히 사과나무 숯을 여기 안에 넣은 거겠죠?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숯이 그런 해독작용을 하고 막 그러니까 간장이나 그런 거 만들 때 숯 같은 걸 넣잖아요. 근데 근데 이렇게 막 스모키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배럴 에이징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스모키하다 그러면 이제 그 위스키 중에서 아일라 위스키들이 이제 스모키하잖아요. 피트를 사용한 그 위스키들이. 근데 그런 스모키함은 없는데 일단은 그런 막 스모키함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향을 맡아본 걸로는. 그 다음에 2번은 6개월간 집 속에서 자연 발효한 사과를 사용하였습니다. 사과를 좀 발효를 시켰나봐요. 그래갖고 지금 보니까 조금씩 이제 사과 향은 올라와요. 그런 사과 맛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사과 맛 확실히 느껴지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120kg의 사과를 3개월간 말려서 사과칩을 만든 다음 드라이 호핑하듯 첨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쨌거나 향에 관한 건데 사과 향이 나긴 나요. 근데 이게 사과를 그냥 발효한 사과를 넣어서 나는 건지 아니면 말린 사과를 넣어서 나는 것까지는 제가 분별을 못 하겠어요. 그건 못 하겠는데 네, 사과 향이 분명히 납니다. 사과 향이. 사과가 부사보다는 홍옥스러운 느낌이에요. 한국 사과로 치자면 물론 이제 그들의 사과는 좀 다르겠지만 부사보다는 조금 홍옥에 가까운 그런 사과의 느낌이 납니다. 네 번째, 사과 주스를 발효 중에 첨가하여 발효를 돕는 동시에 프루티한 플레이버를 강화시켰습니다. 사과 주스를 좀 넣었대요. 뭐 가끔씩 이렇게 그 과즙을 넣을 때가 있죠. 저번에 만들었던 얘네 뭐 이탈로 뱅어 때도 그랬었고 그 과즙을 넣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뭐 입에서도 사과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 다섯 번째는 깔바도스 배럴을 사용해서 숙성했다. 깔바도스 뭐냐면 브랜드의 일종인데 사과를 사용해서 만든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그런 유명한 사과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럴 에이징 그 캐릭터는 확실히 있어요. 배럴 에이징 캐릭터는. 네. 그 다음에 6번 풍부한 맛을 위해 배럴에 맥주를 채우기 전에 사과 나무의 연기로 훈연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배럴 숙성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잡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번 거기를 다 톨치로 다 한번 그 글러주긴 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사과나무 그 연기를 사용해서 또 한번 그 훈연을 해줬나봐요. 그 향기를 더해주려고. 근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막 스모키한 느낌이 되게 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스모키한 느낌이 살짝 있나? 그 라우 비어처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지금 또 온도가 좀 올라가니까 그 훈연한 메가로 만든 그 라우 비어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거처럼 그런 스모키한 느낌이 올라오는데 그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시기는 편합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다음에 7번 훈연 숙성한 붉은 사과 껍질 소스를 넣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사과의 풍미를 더하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사과 풍미가 충분히 많이 올라오고요. 8번 사과 꽃으로 드라이 호핑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사과 향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말린 사과 칩을 넣어서 드라이 호핑해서 그런 건지 사과 꽃을 넣어서 그런 건지 뭐 알 수가 없는데 솔직히 제 생각은 사과 꽃은 흰색 꽃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향이 엄청 여리여리해요.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도수 맥주에 사과 꽃을 넣는다고 해도 정말 엄청난 양의 꽃을 넣지 않는 한 그 꽃향이 여기에서 잘 이렇게 풍미가 생겨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추측에는 하여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번 겨울에 나는 5가지 품종의 신선한 에스토니아 사과를 매싱하여 첨가했습니다. 이 갈수록 사과 향이 되게 세게 올라오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도 이제 사과의 풍미를 더해주는 거고요. 그 매싱한 사과를 넣은 것도. 그 다음에 10번은 으깬 사과를 첨가했습니다. 어쨌거나 사과를 첨가했어요. 사과를 첨가하든지 사과즙을 넣든지 뭐 이렇게 한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드라이 호핑을 한 게 2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스모키함을 내기 위해서 그런 연기를 사용하거나 숯을 사용한 게 2가지네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배럴 에이징이고 이렇게 해서 10가지 덕질을 해서 얘를 만들었는데 어떤 캐릭터는 꽤 강하게 느껴지고 어떤 캐릭터는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이 부드러움은 뽀알라 특유의 그 캐릭터인 것 같아요. 고도수를 만들어도 엄청 부드럽게 만드는 이들의 그 장인 정신이 있어서 그리고 사과 향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약간 새초롬하면서
배시시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하여튼 뭐 저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 진한 고도수 맥주 사이로 고개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데 엄청 매력적입니다. 그 느낌이. 네. 마시면 마실수록 약간 그 스모키한 느낌도 조금씩 더해지는 것 같고요. 그럼 배럴 에이징의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풍부한 맛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 부드러운 맛은 이제 귀리랑 유당을 넣었으니까 그 귀리랑 유당에서 주는 그 마우스필이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은데 끈적거리진 않아요. 그렇게 끈적거리진 않고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그 경계를 딱 잘 짚은 것 같아요. 너무 끈적거릴 수도 있고 이렇게 부드러움이 좀 덜한 약간 터프한 느낌이 될 수도 있는데 딱 그 경계를 잘 맞춰갖고 그 알코올의 맛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면서 되게 부드러운 마우스필을 주는 되게 멋진 스타우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가지를 제가 이렇게 재미 삼아서 좀 흥미롭게 읽어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들의 노력에 진짜 박수를 보내고요. 박수를. 네, 진짜 멋진 두 양조장이고요. 크래프트 정신이라는 게 사실 저는 도전 정신, 네, 이런 창의적인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대기업에서 이렇게 안 하죠. 왜 안 해요? 돈이 안 되는데 왜? 대기업은 철저히 이윤 추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재료와 그런 그 예산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는 게 그들의 목적이죠. 하지만 크래프트 비어 컴퍼니들은 전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이거를. 미친 짓을 해요. 리스펙트 합니다. 진짜 리스펙트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또 얘기거리가 생기고 재미가 있고 흥미롭고 삶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정한 크래프트 정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정말 10가지 덕질을 통해서 이런 맥주를 만들어둔 진짜 그 뽀알라와 투울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네, 진짜 멋있어요. 네, 진짜 멋있는 그 양조장들인 것 같고요. 정말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그런데 맛있어. 사실 새로운 시도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끔씩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면 새롭긴 한데 마셨을 때 또 맛도 너무 새로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뭐 안 좋게 말하면 좀 깨는 경우 맛이 너무 이렇게 깨서 뭐 좀 참신하긴 한데 이렇게 잘 넘어가지는 않네. 약간 이런 경우도 있는데 확실히 이 두 장인 덕후들이 만나니까 정말 이런 참신한 시도를 했지만 맛도 정말로 좋은 이런 멋진 스타우트가 완성이 됐다는 거에 정말로 큰 리스펙트, 다시 한번 리스펙트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릭남 혼술아재, 오늘은 뽀알라와 투울이 함께 덕질을 해서 만든 10애플 스타우트를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